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2차 핵 담판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표가요. 우리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는데요. 비건 대표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 also have a tremendous opportunity created by President Trump, by President Moon, and by Chairman Kim.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take the most of this moment of opportunity. 네, 비건 대표의 말처럼요. 남북미 모두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않으면은 중간 선거 보통은 여당에서 좀 많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 문제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그걸 가지고 외교적 성과로서 홍보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 점을 북한이 파고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최소한의 성과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신고, 검증, 폐기 이러한 비핵화 원칙을 북한이 이렇게 용인을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낸다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번 1차 정상회담처럼 그 완전한 비핵화 정도의 모호한 표현이라면은 이제는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이 강조해서 비핵화 부분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함정이요? 이제 북한이 신고 검증을 받아들인다면 비핵화 부분에서 비핵화도 가시화되고 진일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이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대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하겠다, 동결을 한다거나 또는 ICBM 일부를 미국에 반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선물과 같은 형식으로 주지만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간에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이냐,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라미식 협상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신고, 검증, 폐기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북한이 수용하느냐, 그런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와중에도 외신이 따르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올해 핵무기 5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예, 뭐 매년 북한이 저희가 알고 있는 영변 시설이나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로 5개에서 8개까지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북한이 비밀 시설이 있으면 더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의 행동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북한은 핵 능력을 동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 원자로 가동하고 있고 농축 우라늄 시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동결도 시켜야 되고 그것을 신고를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지금 북한이 그런 생산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 협상의 과정에서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협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의 활동을 동결시키면서 신고를 받아내고 그러한 과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주의 깊게 풀어가는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번째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시기에 추가 회담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뭐 중간 선거 때문 아닌가, 뭔가 좀 주면서 좀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너희들도 좀 통 크게 뭘 해달라 이런 거 원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현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구구절 행사를 겪으면서 미국의 힘을 느꼈던 것 같고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자칫하면 고립에 다시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접근 방식으로 실무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탑다운 방식을 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 실무 협상에서 다시 대통령 수준의 정상 간의 협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의 국내적인 그 생각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러한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칫하면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것이기 미국 때문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양 정상이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던 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a process. I've told you that many times before. I think it's not a one meeting deal. Summit does go well. Will you be invi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United States? Well, the answer is yes to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but certainly if it goes well. 네, 예. 센터장님,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언제 어디에서 열릴 것이다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뭐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6일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선거가. 예. 그 전에 해야 되니까 한 10월 정도로 목표를 할 겁니다. 예. 장소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컨텐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떠한 일정한 약속을 확보해서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워싱턴으로 초청을 하고 싶어 할 테고 예.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성과가 보장돼야지 트럼프 대통령도 또 평양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결국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합의가 없다면 누구도 정치적 리스크를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3국을 또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북한에 가게 되고 뭐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를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비건 대표가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중국과 일본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말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뭐 종전선언 논의나 실무진에서 대통령들끼리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물진 간 조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절충안인 거죠. 북측이 신고 검증을 기피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라도 하면 종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신고를 한다. 이런 안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종전 선언을 제공하는데 예. 우리가 쉽게 종전 선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종전 선언도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종전 선언과 같은 그 협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제재 해제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예. 외국군 철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깊숙이 들어갈 네, 수도 있다.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 예. 안에 다양한 요소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과연 이제 지금은 종전 선언 말만 나오고 있는데 예.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상태가 종료됐다. 끝. 이 정도의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안에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러한 전쟁 상태가 종료됐으니까 평화를 회복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시키길 원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협상을 하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한국, 미국 간의 조율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자칫하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또 이용하면서 예. 북한이 파고들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국익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건 대표가 한국에 있지만 뭐 미국, 중국하고 일본 방문한 다음에 주말쯤 다시 온다고 하는데 다시 온다고 하는 게 혹시 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뭐 이견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뭐 협상할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의견차는 계속 있어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게 조율을 해왔던 거고요. 예. 한미 간의 협상을
얘기를 보면은 그러한 부분은 많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한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는데요. 이번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갔는데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의 의견을 더 좁히고 조율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 판문점 같은 데서 북한의 최선이 북한과의 만남도 여전히 예. 그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당장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차원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킴 대사가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북측의 최선희 부상을 만났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역할을 비건 특별대표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은요, 구구절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중국설 3위 리잔수 위원장을 단독 공연과 연회까지 열어주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국가 정상급 수준의 아주 파격적인 맞습니다. 대우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좀 알뜰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게 이제 북한의 소위 말하는 줄타기 외교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중국과 소련 간의 사이에 있으면서 최대한 이익을 취했고 예. 지금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지 북한의 협상력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율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북한은 만만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예. 우리도 잘 알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협상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이 단 한 번도 정말 만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강대국과 협상 경험이 많습니다. 중국, 예. 러시아, 미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차원에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각인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이 북한이 하는 뭐 줄타기 외교는 아니더라도 강대국을 향한 이런 외교는 좀 배울 건 좀 배웠으면 하는 네. 바람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